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4명 늘어나 2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제3국 감염의 3차 감염 사례까지 늘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는 진단 시간이 좀 빨라진 것도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 결과와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23명 환자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접촉자들의 숫자가 또 상당히 늘어날 거고 또 접촉자 중에서 계속 환자는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번이나 16번, 17번처럼 그러니까 외국 여행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여행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나 지역 사회 내에서 아직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감시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되는 게 확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국에서도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지역에 유입된 환자들로 인해서 국소적이지만 국가별로 조금씩 환자가 느는 곳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시점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이제 병원들이나 이런 데 주는 아주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갑자기 닥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면 아예 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 뉴스 보셨겠지만 21세기 병원 지금 그 병원에서 쪽지를 통해서 건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보건당국의 어떤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환자들 얘기로는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그리고 1인 1실 격리 이런 상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 원래는 어떻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 중소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병원 안에서 전체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노출 위험이 적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해서 자가격리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옮기고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 1인 격리를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여러 명 묶여 있으면 그 중에 증상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인 격리가 원칙이고요. 이미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다만 기존에 있던 환자들의 이송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지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방역 당국이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분리가 안 되고 3층에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5층, 6층에 있었던 환자들을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아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공공병원으로 옮기기로 이미 방침이 결정돼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환자 이송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또 의료진들이 많은 수가 지금 격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료진 파견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마 오늘 중엔 다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국 외 국가에서 이제 외 국가를 다녀와서 이제 확진 환자가 된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검역 대상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무작정 검역 대상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발생한 국가가 거의 30개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 국가를 전체를 다 검역으로 대상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반수 이상을 감독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바들은 검역을 통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막아야 될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된 마당에는 일단 일선 의료기관들이 그런 환자들을 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그러니까 방문하는 숫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추가된 확진자 20번 확진자로 꼽히고 있는데 우한을 다녀온 15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자가 되는 건데 이 환자의 경우도 8번 확진자처럼 1차에서는 음성이었다가 2차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었다가 다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어떤 그런 사례가 될 텐데 결론은 검사받은 사람 중에 지금 당장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그건 어떻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십니까?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접촉자들 중에서 아주 가족 간이나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먼저 한번 검사를 해서 안심시켜주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시간 지났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잠복기가 끝나면서 증상이 시작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날 건데 그게 뭐 검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잠복기여서 검사가 안 나오다가 이제 증상이 시작돼서 이후에 검사가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사이에 당연히 이분들은 자가격리가 계속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혼동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발표된 23번 확진자가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으로 왔는데 지난달 23일에 이제 입국을 네. 할 때는 원래 우한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수조사 대상인데 그때 방역망이 걸러내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세한 내막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전수조사로 찾아다녀서 끝내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증상과 함께 증상이 있으니까 아마 확인된 그렇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예. 일단은 이미 이제 우한에서 비행기가 안 뜬 지가 상당 시간 이미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들어오시는 분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병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중국에서 왔는데 우한이나 후베이 통해서 이미 빠져나갔던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검역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선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이 꼭 이제 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시 또 23번 확진자를 좀 들여다보면 23번 확진자 2주 가까이 무방비로 이제 관광을 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또 단체 관광입니다.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야 되는. 이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신 동안 불특정 다수와 또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예상 단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에서 이른바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슈퍼전파의 개념은 조금 좀 다른 개념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명을 만나게 되면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슈퍼전파에 대한 그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슈퍼전파는 병원 내에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병원 내의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정말 극히 다수의 환자가 감염되는 그런 거를 슈퍼전파 상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 병원 의료시설 안에서? 네, 안에서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고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된 마당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했는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는 게 더 급선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디를 갖고 누구를 만난지 이런 걸 빨리 네.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네. 이제 오늘 그 가장 먼저 이제 1번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중국인 여성분이 퇴원을 한다고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던데 네. 이제 18일 만에 퇴원을 한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좀 어떻게 치료가 빨리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중국 내 상황이 이제 뭐 확인은 안 된 거긴 하지만 환자분의 증상들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하고 회복도 좀 천천히 진행되는 패턴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첫 번째 환자가 12일 정도, 이 환자가 18일 정도 되는 거 봐서는 아마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경과를 밟고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추가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20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확진 환자가 다니고 있는 홈쇼핑 회사 네. 본사가 직장 폐쇄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8일까지면 오늘이 6일이니까 6, 7, 8, 한 4일 정도 네. 지금 직장 폐쇄를 결정한 건데 그 기간은 아마도 잠복기를 좀 고려한 기간인 건가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회사 내 소독과 관련된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또한 그 안에서 혹시나 증상 발현 이후에 접촉한 사람들을 또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을 두지 않아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14일 정도 재택근무를 결정을 했고 이제 네. 오늘 오후부터 당장 네.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은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직원들도 안심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뭐 당연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혹시 그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해서 뭐 좀 긍정적인 소식 같은 건 없나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살아있는 바이러스 형태를 이제 분리에 성공했다는 게 예. 가장 이제 기초적인 단계고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한 이제 테스트도 가능해지고 또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양된 이제 바이러스를 여러 연구기관에 이제 나눠줘서 그 연구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서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지금 그런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자니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WHO에서 웹페이지까지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이 나섰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무슨 단군 신화랑 연관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네. 마늘이나 쑥을 많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회복된다, 그건 다시 다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성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식사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정 뭐가 좋다라는 부분 다 거짓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쨌든 면역력을 강하게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긴 그러면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좀 피하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면역력이 좋다는 의미는 그냥 평소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음식 가리지 않고 드시고, 또 뭐 수분 충분히 이제 섭취하고 이런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평상시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건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상황에서 좀 주의해야 될 만성 질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어떤 분들이 좀 특히 조심하셔야 이제 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니까 모든 사람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들이 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걸렸을 경우에 사망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걸리는 것 자체를 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발생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